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사회 수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즐겁게 사회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회 2학기 1단원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단원인데요. 이제 곧 이 단원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교과서 34쪽 펴서 우리 공부 준비를 해주십시오. 네, 미리 책을 읽어보면 더 좋다는 말 기억하지요? 자, 그러면 오늘 학습 주제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대망의 마지막 1단원의 도시와 촌락의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수업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촌락과 도시의 특징도 알아보고 촌락과 도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살고 싶은 촌락과 도시에 대한 고민도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촌락과 도시가 서로 각각 특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교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수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교류의 뜻은 우선 교는 서로 이어진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귈교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한자로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자, 교우 관계 할 때 교로 사용되는 이 사귈교, 또 이어질교, 서로 섞일교 해서 서로 좀 친해지고 이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류는 흐를 류예요. 한자를 아는 친구들은 좀 익숙할 수 있는데요. 흐르다, 그러니까 서로 이어지고 흐르는 것이라고 해서 서로 뭔가를 주고받고 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배울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민준아, 오늘 이모 집에 가자. 야호! 신난다! 민준아, 감자 캐는 것 한번 해볼래?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자, 이거 봐. 이런 경험은 도시에서 쉽게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모, 우리 이거 다 하고 나서 감자 쪄 먹어요. 언니, 이제 버스에서 내렸어. 어디로 갈까? 그래, 알았어. 가방이 필요하다고? 가방이 뜯어져서 하나 사야겠어. 아무래도 도시에는 물건이 많으니까. 민준아, 이거 어때? 이모, 멋져요! 자, 영상 잘 봤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교류가 무엇인지 좀 감을 잡은 것 같은데요. 서로 통하고 흐르고 하는 것이 교류라고 이야기했는데 민준이네 가족은 농촌에 살고 계신 이모 댁에 가서 무엇을 했지요? 영상에서 무엇을 했다고 나왔습니까? 네, 감자 캐기 체험을 했어요. 도시에서는 아무래도 감자를 직접 심어서 기를 수가 없고 캘 수도 없으니 농촌에 사는 이모 집에 가서 이렇게 직접 감자를 캐서 쪄 먹기도 하고요. 자, 또 지난 주말 이모네 가족이 민준이네 가족이 살고 있는 도시로 왔어요.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네, 그렇죠. 백화점에서 물건을 샀는데요. 이모가 가방이 다 떨어져서 새로 사야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모가 살고 있는 농촌에는 가방을 팔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된 가장 핵심 질문이 여기 나오는데요. 도시에 사는 민준이네 가족과 농촌에 사는 이모네 가족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은 것, 오고 간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물건도 왔다 갔다 한 거죠. 이모는 도시에서 가방을 사갔고요. 민준이는 이모 집에서 감자를 캐서 아마 감자를 집으로 들고 갔겠죠. 자, 그래서 감이 잡히나요? 서로
이어지면서 흐르는 것. 사람과 물건이 서로 주고받는 것을 교류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교류란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 오산에 사는 사람들이 저기 남쪽에 있는 부산에 가서 맛있는 회를 먹거나 경기장에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없는 기술 이 아이폰은 미국에서 만들어졌죠. 미국의 애플 회사에서 만들어진 이 기술을 대한민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거나 또 내가 살 수 없는 물건들을 외국에서 주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귤을 선생님이 주문을 해서 집으로 받아보는 것도 되고요. 또 공연을 이제 서울에 BTS 공연을 하는데 오산에선 볼 수 없으니 서울로 가서 보는 이 문화 등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우리 지역에 없는 것들을 그 지역에 가서 찾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것들을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다 교류라고 합니다. 서로 이어지고 흐르는 것이라는 말, 교류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그 이외에도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이외에도 어떤 예시가 교류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국가대표팀 야구 경기를 보러 왔어요. 해수욕장에 와서 수영을 하니 신나요. 다른 지역에서 수확한 싱싱한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한라산을 보려고 제주도에 놀러 왔어요. 치료를 받기 위해 큰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서로 물건과 사람이 오고 가고 이동을 하고 주고받는 것들이 교류에 속합니다. 나 혼자 집에 있어서 나 혼자 게임을 하는 것은 교류가 아니고요. 내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서 다른 지역 친구들과 만나서 경기를 한다면 그것은 교류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교류를 서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류인 것과 교류가 아닌 것을 한번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여기는 무인도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외딴 섬에 홀로 살면서 다른 지역을 오고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교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교류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입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왜 교류가 아닐까요?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은 왜 교류가 아닐까요? 그렇죠. 다른 지역을 오고 가고 하면서 다양한 물건이나 문화, 기술 등을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교류가 아닙니다. 교류의 조건,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뭔가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교류인 것과 또 교류가 아닌 것을 구분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쌀을 사오는 것은 교류일까요? 아닐까요? 자, 쌀을 다른 지역에 이천 쌀이나 여주 쌀을 사오는 것은 교류일까요? 네, 아니오로 얘기해 보세요. 네, 그렇죠. 교류입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다른 지역의 쌀과 나의 돈을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내가 쌀을 짓고 내가 지은 쌀을 혼자 먹는 것은요? 그것은 교류가 아니죠.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다양한 교류의 예를 또 살펴볼게요. 자, 땡땡에서 막 잡아온 싱싱한 생선입니다 라고 홍보를 하니 다른 지역에 온 사람들이 바닷가 근처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생선을 사러 왔습니다. 자, 교류지요. 자, 목장이 주변에 없는 이 가족이 목장에 가서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재밌게 놀고 간대요. 자, 이것도 교류입니다.
자, 이번에는 땡땡시에서 온 합창단 순서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오산시에도 문화예술회관이 있죠. 거기에서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온 합창단이 공연을 하러 왔어요. 그것은 교류 맞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죠. 자, 이 세탁기를 사러 왔어요. 이 세탁기는 땡땡시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졌구나. 자,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교류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집에도 아마 컴퓨터나 가전제품 물건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가전제품 뒤에 보면 이런 설명서나 태기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거기에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아마 써 있을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우리가 교류를 정말 많이 하고 있구나.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 옷에 이 옷은 지금 살펴봤는데 베트남에서 만들어졌네요. 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옷이나 가전제품의 라벨 택에서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지금 한번 하나만 찾아보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교류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이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만약 우리가 아무랑도 교류하지 않는 우리 TV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그런 프로를 보면 혼자 산속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교류를 하지 않는데 아무와 교류하지 않는 삶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답답할 것 같고요. 또 여러분 목소리가 들리는 것 좀 같은데요. 자, 여러분이 필요한 물건도 구입할 수가 없게 되고요. 또 필요한 서비스도 못 받게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늘은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교류를 하지 않으면 짜장면 배달도 못 하겠죠. 또 다양한 기술이나 문화가 발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교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얻기 위해서 또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또 다양한 기술이나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 교류가 필요한데요. 선생님은 핸드폰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술을 교류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컴퓨터나 휴대폰 또 태블릿 PC 등이 발달하지 못했겠죠. 네, 정말 교류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교류를 그래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왜 교류를 해야 할까요? 아까 선생님이 다 힌트를 줬죠? 지역마다 여러분 생산하는 물건과 서비스가 다 다르죠. 우리 오산에는 공장이 많고 도시가 많아서 바닷가 근처에 있는 해산물들을 우리가 오산에서 해산물을 직접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기 화성 바닷가 근처라던가 제주도산 갈치라던가 바닷가 근처에 있는 도시에서 어촌에서 해산물을 가져와야겠죠. 그리고 또 우리 오산에는 큰 대형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BTS나 블랙핑크 공연을 보러 가려면 서울에 가야겠죠. 그래서 지역마다 그런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교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마다 기술 수준도 다르지요. 삼성 갤럭시 핸드폰도 좋지만 애플 아이폰이 좋은 친구들은 교류가 없었다면 아이폰을 사용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서로의 기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을 주고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각기 다른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촌락과 도시가 이제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촌락과 도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교류를 배우고
교류가 왜 필요한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촌락과 도시는 이 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댁에 가서 고구마도 캐고 고추도 따고 농작물을 직접 수확해보자. 어때? 도시에서는 하지 못하는 것이라 기대되지? 네, 얼른 할아버지 댁으로 가고 싶어요. 전 내과에 가서 시원하게 물놀이도 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농촌은 공기도 좋고 경치가 좋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 가서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오랜만에 우리 가족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으면 좋겠어. 할아버지 댁에 도착한 유진이네 가족은 할아버지와 함께 밭에 가서 고구마와 고추 등 다양한 농작물을 직접 수확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렸지만 유진이는 처음 해보는 농작물 수확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가족이 함께 냇가에서 시원하게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박 2일 동안 정든 농촌마을이었지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농촌 할아버지 댁에 와서 정말 즐거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싫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무릎이 아프셔서 다음 주에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오실 거야. 그때 다시 인사드리자. 네, 알겠어요. 1박 2일 동안 농촌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고 냇가에서 물놀이도 하고 울창한 숲속에서 맑은 공기도 많이 마셔서 좋았어요. 아빠, 그런데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마을에 우리 외에 다른 도시 사람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농촌 마을에 왜 왔을까요? 농촌 체험 이외에 또 어떤 이유로 도시 사람들이 촌락으로 왔을까? 무릎이 좋지 않은 할아버지께서는 유진이가 살고 있는 도시의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기 전날 유진이네 집으로 오셨습니다. 유진이네 가족은 백화점에 가서 할아버지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렸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셨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수술은 잘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셨어.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되겠지.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시골에도 병원이 있을 텐데 이렇게 먼 도시까지 오신 거예요? 촌락에는 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별로 없단다. 대부분의 촌락 사람들이 중요한 수술은 도시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전문 병원에서 한단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촌락 사람들은 할아버지처럼 병원을 찾는 일 이외에 어떤 일로 도시를 찾나요? 네, 영상 잘 봤나요? 촌락에서 도시로 가는 이유, 또 도시에서 촌락으로 가는 이유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상과 관련해서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유진이는 농촌에 위치한 할아버지 댁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유진이네 가족들이요? 그렇죠. 밭에 가서 고구마와 고추 같은 다양한 농작물을 수확을 하고 또 다음 날에는 냇가에 가서 물놀이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죠. 그래서 유진이가 했던 체험 활동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런 활동들을 모두 다 교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이 촌락에 가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도와주는 것을 교류라고 하는데, 자,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유진이가 사는 도시를 방문을 하셨죠. 왜 방문을 하셨었나요? 그렇죠. 할아버지네 동네에는 큰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기 위해서 큰 병원에, 도시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오셨어요. 병원 진료를 위해 또 도시를 방문하는 것을 또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촌락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도시에 와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교류를 해서 우리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도시와 촌락이 어떻게 돕는지 그 예시들을 잘 살펴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촌락에 가서 다양한 농촌 체험을 했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이런 게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런 체험 활동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인절미를 직접 만드는 인절미 만들기 체험도 있고요. 농촌에 가서 아까 보았던 고구마나 감자를 직접 캐는 체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가봤던 체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반 친구들이 예전에 뭐 갯벌 체험도 가봤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또 소금 만들기, 직접 소금을 바다에 염전해서 만드는 체험도 있고요. 또 치즈를 만드는 체험, 요거는 많이 해봤죠, 여러분도? 선생님도 예전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이 치즈 만들기 체험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양한 도시에서 할 수 없는 즐거운 체험을 농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요? 교류라고 합니다. 교류. 자, 그러면 이제 또 교과서 우리 가족은 38쪽을 강원도 홍천군에 보세요. 있는 삼봉 네, 교과서 38쪽에 이제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여가 활동으로 어떤 교류를 하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가족은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삼봉 자연휴양림으로 1박 2일 야영을 다녀왔다. 울창한 숲속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곳에 통나무로 지어진 집들과 야영장이 있었다. 삼봉 자연휴양림 안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삼봉 약수터가 있었다. 새 구멍에서 약수가 나오는데 삼봉 약수를 마시면 당뇨병이나 신경통 등의 효과가 있다고 소문이 나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이 찾았다고 한다. 가는 길도 멀고 돌아오는 길에도 도로가 꽉 막혀서 힘들었지만 아름드리 전나무, 박달나무 등이 울창한 숲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도 하고 신기한 약수도 마셨더니 왠지 더 건강해진 느낌이다. 이렇게 깨끗한 자연을 도시에서도 매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네. 깨끗한 자연환경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촌락으로 많이 가죠. 교과서를 한 장 넘겨 자연환경을 이용한 여가 활동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네. 도시 사람들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체험하려고 촌락을 찾습니다. 자, 우리가 교과서 38쪽과 39쪽을 보면서 왜 도시 사람들이 촌락에 가는지 이유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야기 속 주인공이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자, 도시에 살고 있었죠.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삼봉 자연휴양림으로 떠났어요. 자, 거기 가서 어떤 일들을 주로 했습니까? 자, 야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아주 추정리 편지 약수처럼 약수도 마시고, 자연활동을 활용해서 여가 활동을 하였죠.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촌락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 캠핑이나 뭐 이런 자연에서 운동이나 여유를 즐기기 위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도시 사람들이 촌락에 가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 큰 이유가 지역 축제로 가기도 하죠. 아까 첫 번째가 우리 체험이었고요. 두 번째가 여가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지역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도시 사람들이 촌락에 가는데요. 어떤 축제들이 있는지 교과서에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짧게 볼게요. 자, 충청북도 진천군에서는 농다리 축제를 한대요. 아주
신기하게 놓여져 있는 다리인데요. 이 다리를 기념하면서 다양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영상을 짧게 볼게요. 상여예요. 기억나나요? 우리 동네 전설음에 담긴 나오죠. 작은 가마를 선두로 꽃상여가 조심스럽게 돌다리를 건넙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잠시 과거로 돌아간 모습. 카메라 셔터는 연신 울리고 사람들의 눈빛은 호기심 반, 향수 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 진천 농다리를 알리고 기념하기 돌로 위한 된 축제. 것이 다리예요. 농사철, 지게를 메고 힘들게 다리를 건너던 모습을 비롯해 진천이 고향인 헤이그 특사의 주역 보제 이상설 선생과 일제의 침략과 조선의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리려던 고종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자, 많은 도시 사람들이 이 농다리 축제를 보러 촌락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축제는요, 전라남도 진도에서 열리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라고 하네요. 한번 볼게요. 3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 선정. 총 관광객 59만 명, 8만 5천여 명의 외국인이 함께한 세계인의 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역사와 전통, 신비와 자연이 함께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람들은 이곳 신비의 바닷길에서 손을 마주잡고 만남을 잇고 즐거움을 나눈다. 보배의 섬 진도에서 펼쳐지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모두의 꿈이 기적처럼 이뤄집니다.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지역 축제를 하지 못하는데요. 몇 년 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별로 다양한 축제가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이 지역 축제에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죠. 네, 다음 교류의 예신 경상남도 산천군에 있는 약초 축제를 한번 볼게요.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을 위한 힐링 축제가 마련됐습니다. 몸에 좋은 공진단을 정성스레 직접 만들어보고 뜸체험으로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올해 한방약초 축제는 아토피 치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토피 진단은 물론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약초차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건강을 위해 약초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축제는 선생님도 한번 가보고 싶은 축제인데요. 강원도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라고 합니다. 잘 볼게요. 얼음 낚시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강원도 화천에 가서 겨울에 한번 이 산천어 축제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런 촌락에서 하고 있는 축제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아까는 촌락에서 도시 사람들이 촌락으로 가는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촌락 사람들이 도시와 교류하는 이유를 알아볼게요. 왜 촌락 사람들이 도시로 가는지, 어떤 이유로 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이걸 거예요, 아마. 촌락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 지금 내용이 다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촌락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위해 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을 이용하려고 도시에 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촌락에는 대형 병원이 없기 때문에 촌락에 사는 사람들은 좀 불편하지만 도시로 와서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촌락에 큰 공연장이 없지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많이 큰 공연장이 없어서 더 큰 도시인 서울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촌락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로 가는 두 번째 이유.
문화 행사나 공연을 보러 가기 위해 도시로 갑니다. 여기는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죠. 엄청 가장 큰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여기서 다양한 뮤지컬 행사나 뭐 클래식 공연 등을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대형 백화점이 촌락에 없잖아요. 백화점이나 대형 상점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로 가게 됩니다. 아까 이모가 이제 가방을 사러 도시에 왔잖아요. 그것처럼 도시에는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있으니 도시로 와서 물건을 사게 되죠. 자, 그리고요, 공공기관을 통한 교류도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촌락에는 이런 그 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공공기관이 거의 대부분 도시에 있기 때문에 도청이나 시청, 법원 같은 경우 방문하기 위해 도시로 이동을 해야 하죠. 우리는 오산시청 근처에 살고 있지만 오산에서도 촌락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시청에 오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해 와야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촌락 사람들이 병원이나 공연장, 상점, 백화점, 공공기관을 이용하려고 도시를 방문하면 도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면 도시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도시 경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게 되죠. 사람들이 와서 밥도 사 먹고 물건도 사니까 경제가 활발해지고 또 우리도 도시 사람들이 촌락에 가서 체험 활동을 하면서 먹을 것도 사 먹고 돈도 내고 체험비도 쓰고 하면서 촌락의 경제도 활발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류를 하면 우리가 서로 도시와 촌락이 서로 발전할 수 있게 되지요. 자, 그래서 촌락에서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도시 사람들을 이제 불러야 되잖아요. 도시에는 촌락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우리가 저번에 촌락의 문제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촌락에 도시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여는 거죠. 이 농수산물 직거래라는 거는 뭐냐면 직접 거래를 하는 거예요. 도시 친구들은 직접 물건을 촌락에 가서 사지 않잖아요. 그래서 롯데마트나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데 대형 마트들이 촌락에 가서 물건을 사와서 팔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비싸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촌락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면 롯데마트나 콜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게 직접 그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 사기 때문에 가격이 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동하는 거리나 뭐 그 물건을 내가 직접 사러 가는 거기 때문에 롯데마트나 이런 데서는 본인들이 그 물건을 사서 이동시키고 또 진열하고 포장하고 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그 가격이 비싸지는데 우리가 직접 가서 사면 그런 가격들을 더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촌락에서 가져온 바로 수확한 싱싱한 농산물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도시 사람들이 촌락에 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죠. 낚시나 등산, 야영, 캠핑 등을 하면서 촌락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활발해지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역 축제를 참여를 해서 촌락의 전통 문화도 체험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촌락의 경제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촌락 사람들과 자매결연이나 봉사를 통해 또 교류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촌락이
일손이 부족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업이나 학교에서 촌락의 마을과 자매결연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돕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해서 일손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다양한 개념을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를 정리해야 할 내용이 교류가 무엇인지, 교류의 뜻, 그리고 교류는 왜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는 여러분이 아까 수업을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죠? 교류를 안 하면 어떻게 됐죠? 그걸 떠올리면 교류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촌락 사람들이 도시랑 어떻게 교류를 하고 도시 사람들은 촌락에 왜 교류를 하는지, 그리고 도시와 촌락이 서로 교류를 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지 배운 공책에 정리를 해주세요. 자, 선생님이 정리를 짧게 했는데요. 여러분이 선생님이 쓴 걸 보고 도저히 스스로 못 쓰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쓴 걸 보면서 아, 이거였지 하면서 힌트를 얻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4학년 2학기죠?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하는 우리 4학년 운산초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선생님이 정말 칭찬합니다. 우리 등교에서 만나요.